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이번 주 마련돼 다음 주 확정됩니다. 당국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1%가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정부가 발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르면 여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각국의 시도에 대해 윤리와 실용성 차원에서 백신 여권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앞으로 2달이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른 접종 완료자와 마스크나 거리두기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캠핑장 등에서 모닥불을 보며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불멍이 유행인데요. 불멍은 캠핑족 사이에선 새로운 힐링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불멍의 숨은 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9조 3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2천억 원, 11.8%가 줄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가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5.2%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면 중학교는 2조 6천억 원으로 1.8%포인트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3조 1천억 원으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7.9%포인트 감소한 66.5%였습니다. 특히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사교육비가 줄었지만 소득 수준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사교육비 감소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반영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등교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를 계속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 수능 위주의 대학 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편 초안이 이번 주에 마련돼 다음 주쯤 확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별 영업 제한을 받게 되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개편 초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보낸 뒤 다음 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방역 위험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단계적 조치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협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운영 시간이나 면적당 이용 인원 등 단계별 영업 제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6개 지역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한 뒤 지역사회 내에서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낸 성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부산, 울산, 광주, 대구, 충남, 천안, 아산 등 총 6곳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다시 부분적으로 남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기준 지침이 시행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은 사고 때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일부 공업사가 한 번 사용했던 에어백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 에어백을 재활용한 자동차 4대 가운데 한 대는 충돌 때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한 번 터져 사용할 수 없는 에어백을 재가공해 판매한 정비업체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사용됐던 에어백을 대충 에어백함에 우겨넣고 접착제와 석고를 바른 뒤 가죽을 더 씌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재활용 에어백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소비자원에 접수돼 왔습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불법 에어백 재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돌 실험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에 광고 중인 정비업체 4곳에 재활용 에어백 설치를 의뢰한 뒤 고속주행에서 벽에 충돌시켰습니다. 그렇게 4대를 부딪혀봤더니 3개는 정상 작동했지만 1개가 아예 터지질 않았습니다. 충돌 순간 자동차 에어백을 펼치게 하는 제어 장치가 재활용된 에어백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인 ACU가 재설치된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데도 일부 정비업체는 정품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에어백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부에 재활용 에어백 불법 유통과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차 구매 시 성능 상태 점검에 에어백 관련이 빠져 있는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의 유포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경찰서나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등을 사칭한 메일을 6,400여 차례 발송해 랜섬웨어인 겐드크랩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으로 속이기 위해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겐드크랩은 개인용 컴퓨터의 주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을 잠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전 세계에 유포됐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상품 수요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급격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승용차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 부진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과 설비 투자도 대외 상품 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지수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줄며 경기가 부진했고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달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 수출 호조로 전체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이른바 서학 개미 열풍에 힘입어 110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70억 6천만 달러, 약 8조 343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흑자입니다. 흑자 규모면에서 지난해 1월 5억 8천만 달러보다 64억 8천만 달러 많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5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6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466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 38억 8천만 달러 늘었지만 수입은 409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 407억 1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교육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승용차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9.1% 늘어났습니다. 1월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승용차가 42.8%, 정보통신기기가 37.1%, 반도체가 20.6% 늘었습니다.
1월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월 29억 9천만 달러보다 23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여행 수지 적자가 8억 6천만 달러나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자 수가 97%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 즉 내국인의 주식 등 해외 증권 투자는 109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23억 달러 늘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을 돕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기부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인천시가 지역 화폐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봄을 맞아 가게 분위기를 바꿀 화초를 구하기 위해 농원을 찾은 안소민 씨. 본인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자신보다 더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웃을 생각해 지역 화폐에 나눔이음 기부 코너를 찾아 이웃 돕기를 실천했습니다. 할인도 10%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게 새 단장도 할 겸 그리고 또 기부도 할 겸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인천 시민의 50%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누적 거래액이 5조 원을 넘어선 인천 이음카드. 사용자 수 증가 덕에 매출이 20-30% 올랐다며 꽃집 주인도 지역 화폐의 기부 플랫폼을 반겼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제 카드를 활용해서 서로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찬성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심재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은 나눔이음 기부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갖고 시민들과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습니다.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아주 좋은 여건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이음 서비스를 통한 기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함께하는 119원의 기적 모금 캠페인과 아동학대 돕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지역화폐가 생활 속 기부 문화로 자리 잡도록 일선 소방관이 재치 있는 시로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기부가 가능하다니 움직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사망자가 석 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각 8일 신규 사망자가 877명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석 달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12일 5,500여 명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AFP-통신은 지난해 헬로윈과 추수감사절 등 연말 연휴 때 모임과 이동으로 빨라졌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활동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는 물론 저위험군 비접종자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2차례 접종하는 백신이든 한 번만 맞는 백신이든 마지막 백신을 맞은 때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위험군 비접종자들이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고위험군 비접종자와 어울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ver 90% of the population is not yet vaccinated, and that is 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in the context of 60,000 new cases a day, that we protect thos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remain vulnerable. 이번 지침에서 비접종자를 상대로 한 여행 억제 권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신규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We know that many of our variants have emerged from international places, and we know that the travel corridor is a place where people are mixing a lot. CDC는 이 밖에 딱 맞는 마스크를 쓸 것, 공공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 손을 자주 씻을 것 등 기존의 기본 안전수칙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앞으로 2달이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급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미국 보건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윌렌스키 국장은 현지 시간 8일 전미 도시연맹 모임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등을 잘하도록 지역 지도자들이 권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도 앞으로 6주에서 14주 안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지난 7일 NBC 방송에 출연해 4주 전 영국발 변이는 미국 전역 확진자의 1에서 4%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0-40%대에 달한다며 유럽 사례에서 봤듯이 50% 수준이 되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전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호주 수출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처음부터 이탈리아의 결정을 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월 말부터 제약사들이 EU 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가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추가로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백신 관련 이슈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백신 여권입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가 잇따르면서 이르면 5월부터 실제 사용을 시작하는 나라도 나올 전망인데 백신 여권이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백신 여권은 정부가 발급하는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국제적인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각국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달부터인데 일단 찬성은 유럽 쪽이 많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이 최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Ein Punkt, der wichtig war noch als letzter Punkt, war der digitale Impfnachweis. Hier sind sich alle einig, dass wir so etwas brauchen. 디지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석 달 안에 마무리해 여름부터는 사용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부 국가는 좀 더 빠를 전망입니다.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의 경우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한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태국은 5월부터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르면 이 시기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미는 분위기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검토 단계, WHO는 반대 입장입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발급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 차이는 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의 논리 때문에 갈립니다. 관광업계와 경제를 살리려면 도입해야 한다는 게 찬성 쪽 논리고 아직 국가적인 접종 상황이 충분치 않은데 이동으로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건 위험하다는 게 반대쪽 논리입니다. 도입한다 해도 넘을 산은 많습니다. 1차 접종만 해도 여권을 발급할 건지 중국 러시아산 백신도 인정할 건지 등 국제 규범부터 세워야 합니다. 한번 발급된 백신 여권 효력을 언제까지 할 건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별 논리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국경 폐쇄와 격리 속에 두는 건 개인 간 국가 간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국가 간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자식 백신 여권의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른바 방역 건강코드 국제판의 사용을 개시한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공식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이른바 백신 여권으로 불리는 방역 건강코드 국제판의 사용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방역 건강코드 국제판에는 중국 출입국자에게 백신의 접종 여부와 날짜, 제조회사 그리고 접종 의료기관 등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도 혈청 검사를 한 의료기관과 검사 날짜 등과 함께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만들려는 각국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브리핑에서 윤리와 실용성 차원에서 백신 여권이 국제여행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WHO가 현재 허가된 백신의 접종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직 모르는 데다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 여권 전략이 특정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고 현 체제 속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각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현지 시간 8일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중과 관련해 적어도 해외 관중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말께 결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는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하는 3월 25일 전에 해외 관중 수용에 대한 결정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내신문이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ABC 방송을 비롯한 해외 주요 외신들도 왜곡 논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의 사설입니다. 위안부 여성에 대한 램지어의 거짓말은 깊은 곳이 썩었음을 나타낸다는 강한 어조의 제목으로 램지어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다른 의견이 아닌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학문의 자유 보호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에 반하는 학술 이론은 출판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크림슨지는 이 사설 이외에도 지난 주말 하버드대 정문 앞에서 열렸던 램지어 규탄 집회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램지어 교수가 지난달 25일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메일에서 논문과 관련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며 논란이 더 이상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자진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에서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관련 주장이 엄청난 논란을 촉발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램지어가 위안부를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으로 주장해 분노를 사고 있다며 램지어의 논문은 근거와 증언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신만의 여유 생활을 추구하는 분들 많으시죠? YTN 사이언스가 여가 생활 속에 담긴 과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라이프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캠핑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멍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장작 타는 소리가 백색 소음과 유사해서 뇌에 휴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불멍에 빠져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불멍의 과학 만나보겠습니다. 답답한 집콕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며 여유를 찾는 사람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즐기는 낭만 캠핑이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뜨거운 매력으로 캠핑족들을 매료시킨 불멍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먼저 캠핑의 고수를 찾아온 곳. 여기저기 보이는 건 모두 캠핑 용품들. 저 캠핑 고수님 어디 계신가요? 대표님. 캠핑 고수님 맞나요? 고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많이 합니다. 캠핑 경력만 30년 한호준 씨입니다. 호준 씨는 캠핑 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이 또한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갖게 된 직업이랍니다. 캠핑을 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요. 캠핑 용품을 이제 쓰다 보면 좀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선하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좀 많이 호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에 최근엔 캠핑 인기가 높아져 새로운 제품 개발에 더 열중이라는데요. 있는 용품을 꺼내려고 하면 집에만 있으면 조금 답답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캠핑 야외를 가다 보면 개인 텐트에서 가족들끼리만 생활하잖아요. 개인적인 마스크나 이런 안전수칙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2017년 이후 매년 약 30%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전국 캠핑장 수요가 평균 약 73% 증가했답니다. 캠핑의 인기, 정말 대단하죠? 오후가 되자 호준 씨가 갑자기 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사람과 캠핑을 떠난답니다. 바로 텐트 쳐드릴게. 잠깐만요. 도착하자마자 텐트부터 준비하는 호준 씨.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텐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스트링이 있거든요. 끈. 걔를 걸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텐트 모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거침없이 혼자서 텐트를 치는 호준 씨. 이야, 실력이 상당하네요. 텐트가 이렇게 빨리 칠 수 있는 건가요? 예쁜 집 만드는데 뭐 금방이죠. 캠핑 고수 인정입니다. 좋지. 향 좋네. 부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캠핑을 오는데요. 자연 속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면 힘겨운 일들도 모두 잊는답니다. 힐링이 되잖아요.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확 날리고 가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가 아들이 셋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층간소음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캠핑을 다니기 시작한 호준 씨 부부. 캠핑 가면 그 지역에 그 명소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맛있는 데 가서 먹고 단지 음식 해먹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주변 다 관광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캠핑을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좋다. 너무 맛있다. 따뜻하다. 이 부부가 캠핑을 즐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해질녘이면 이것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나무까지 많이 떨어지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줬지. 그럼 맞아. 가자고. 도대체 뭘 준비하는 건가요? 불멍하려고. 불멍이요?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불멍이라고 합니다. 불멍은 불을 보며 멍하니 있다는 의미의 캠핑 신조어로 이미 캠핑족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럼 오늘 불멍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불 필 때 쓰는 화롯대. 불을 잘 피우기 위해선 산소가 잘 유입되도록 구멍이 뚫린 화롯대가 필요하고요. 아래에 까는 방염포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토양 오염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미생물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화롯대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에도 또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오늘 그 불 붙일 새로운 발화제. 이 종이컵하고 휴지, 그다음에 뭐 식용유만 있으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오시면은 여기다 이제 화롯대 대놓고 토치 막 확 하고 가스 막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쉽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불이 탈 수 있도록 그게 잘 붙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용유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게 이제 촉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불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와요. 그리고 이 불 붙이는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발화제는 불을 잘 붙게 하는 물질인데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발화제 또 없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를 이용해서도 되고요. 구두약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바삭한 과자에 불을 붙여보는데요. 하나, 둘, 셋. 아이들한테 먹기 좋지만 불에게도 양보하면 좋죠. 기름기가 막 나와요 지금. 휴지에 묻힌 식용유와 감자칩 등에 포함된 팜유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와 감자칩은 사이사이에 구멍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 닦는 구두약인데 얘도 잘 돼요. 이게 푹 파가지고 얘 묻히면 돼요. 그냥 불 붙여주시면 돼요. 금방 붙여. 1초도 안 걸려요.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로 모닥불 피우기 성공! 캠핑 갈 때 꼭 기억해두면 좋겠죠? 어느덧 해가 지고 드디어 불멍의 시간인데요.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오롯이 피어나는 혼자만의 시간. 고요한 적막감조차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잡념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온기 자체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 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나쁜 거, 그다음에 저희가 스트레스 받았던 걸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게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소리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완호입니다. 먼저 연구원님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사람은 원래 규칙적인 소리가 들릴 경우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에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작불 타는 소리 같은 경우는 같은 딱딱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는 백색 소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데요. 백색 소음은 한 가지 주파수의 소리만 나는 순음과 달리 모든 소리의 주파수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럼 순음과 백색 소음의 차이 들어보실까요? 순음입니다. 주파수가 늘어날수록 백색 소음에 가까워지는데요. 백색 소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듣기 편안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박사님께서 백색 소음의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신다는데요. 이 방은 이제 무향실이라고 불리는 방입니다. 무향실은 소리 측정 시설로 소리나 전자기파의 반사가 없는 공간이랍니다. 주파수가 서로 비슷한 소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스킹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익숙한 자연의 소리,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소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지금까지 신경이 쓰였거나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들에 대한 집중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라든지 이명 치료 같은 곳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4년 미국 크리스토퍼 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불멍을 한 참가자들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정감을 느끼고 긴장감이 풀어졌다는데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불멍. 여러분도 함께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즐기는 불멍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에탄올 이용해서 하는 불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테인리스 쟁반과 내열 유리 용기, 돌, 스테인리스 컵 또는 캔만 준비하면 됩니다. 돌은 에탄올이 묻지 않게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다음에 이 주변을 돌로써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런 스텐컵 아니면 저희 음료수 드시고 남은 윗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넣으면 충분합니다. 알코올 램프 있죠, 알코올 램프.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식물성 에탄올을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부어주고 이제 불이 붙었어요. 완성입니다. 야외로 많이 못 나가시니까 불멍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안에서 베란다나 이런 데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불멍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화려하게 올라오는 불꽃이 정말 아름답죠? 실내에서 불멍을 할 때는 항상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위험하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뚜껑을 옆에다 놓고요. 그냥 덮어주면 바로 꺼집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몸과 마음의 휴식, 캠핑. 올 봄에는 건강과 안전 모두 챙기는 불멍하세요. (3월이면) 곳곳에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꽃 대신 기습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고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3월 영동지방 폭설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첫날부터 강원도에 무려 8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동지방 폭설 원인이 뭘까요? 3월 1일이었죠. 이제 중부지방으로 계약골이 통과하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계약골로 인해서 전국에 한 40에서 80mm 이례적인 봄비가 내렸는데요. 그만큼 습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영동 지방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북동서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온도 차이에서 동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졌고 네. 이 구름이 동풍에 의해서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면서 눈 폭탄을 쏟아붓게 된 것이죠. 네. 차고 습한 동풍으로 인해서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진 거군요.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습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눈은 수분량에 따라서 이제 마른 눈이라고 부르는 건설, 또 젖은 눈으로 불리는 습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건설은 이제 매우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해 올 때 그 전면의 기압골에서 내리는 눈인데요. 쌀아기 눈으로 우리는 저 부르죠. 네. 그러나 습설은 많은 습기를 포함한 눈으로 대개 한방눈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동해안 폭설은 한반도로 습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가 동해상의 수증기가 강원 영동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매우 습기가 높은 습설이 내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 먹은 솜처럼 눈도 습기를 머금어서 무거워지는 거군요. 그런데 이 무거운 습설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습설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에 1m. 네. 예, 눈이 쌓이면은 보통 눈 같은 경우 건설, 마른 눈일 경우 같은 경우는 150kg 정도 돼요. 네. 근데 습설인 경우는 300kg 정도 한 2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 10m, 세로 한 20m인 비닐하우스에 만일 눈이 습설이 50cm 쌓인다고 한다면 무게가 30톤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위에 15톤 트럭 2대가 올라가 있는 무게가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선 한 척이 침몰을 하고 비닐하우스 축사가 잇따라 붕괴가 되었죠. 또 정전으로 인해서 4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차량 수백 대가 고립이 됐고요. 눈길 교통사고 수십 건이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도로 11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최소
수백 대 이상이 눈길에 갇히면서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밤 늦게서야 통행이 재개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갑자기 내린 눈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3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일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 지역은 일단 뭐가 있냐면 동해, 그다음 태백산맥이라는 두 가지 지역 요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눈의 고장답게 50cm 정도 넘게 내려야 폭설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3월에 강원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렸던 것을 보면은 1971년 3월 3일이었죠. 진부령, 대관령, 설악산 등에 1m 가까운 폭설이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춘천과 속초로 오가는 시외버스 27대가 인제군 원통리에서 발이 묶이면서 승객 300여 명이 이틀째 갇히기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2004년 3월 4일과 5일에도 태백, 영월, 정선 등에 20에서 3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축사가 22동, 비닐하우스가 8.62헥타르, 인삼시설이 28.1헥타르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3월 4일과 5일에도 삼척에 110cm, 예. 동해에 89cm, 고성 60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당시 폭설 한 명이 숨지고 축사가 20동, 비닐하우스 6.71헥타르, 버섯시설 11동, 공공시설 13개소 등이 피해를 봤죠. 예. 2010년 3월 9일과 10일에도 대관령 120cm, 고성 65cm 등 폭설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1.89헥타르와 인삼시설 5.52헥타르가 피해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50cm는 넘게 내려야지 폭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강원 지역에는 3월에 눈이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3월은 물론 완연한 봄이 찾아온다는 4월에도 이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에도 봄을 시샘하는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예. 2019년 4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대관령이 23.8cm, 평창 용평이 21.4cm, 정선 사북이 16.6cm 등 많은 눈이 내렸고요. 또 2017년 만우절인 4월 1일이죠. 네. 산간을 중심으로 곳곳에 거짓말처럼 10cm 안팎의 눈이 쌓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강원 지역은 3월과 4월에도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 만큼 평상시에 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 피해가 있고요. 눈의 압력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등이 붕괴되는 설화 피해, 또 쌓인 눈이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눈사태 피해, 젖은 눈이 송전설이라든가 가설물에 부착돼서 발생하는 착설 피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도 차량이 6시간 이상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원 영동으로 여행하실 분들은 체인이라든가 염화칼슘, 삽 같은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를 하시고요. 기상 상황을 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일 예. 눈이 내린다면 반드시 차량은 2단 기어의 반크러치로 출발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폭설로 눈길에 차량이 많이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하신 다음에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나 휴대전화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요. 만일 차량에서 이탈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처, 열쇠를 반드시 꽂아놓고 대피를 하시고 담요라든가 두꺼운 옷 등을 걸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량 히터 작동을 한다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셔야 되고요. 예. 차량 눈을 갖다가 치워주셔서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또 제설 차량이라다 구급차 진입을 위해서 갓길의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사실 눈 하면 보통 낭만적인 모습을 쉽게 떠올리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눈은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평상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보다 10배 더 정밀하게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고성능 MRI 조영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의학연구단과 연세대 의대 연구팀은 소변에서 배출되는 철분을 이용해 미세 혈관까지 볼 수 있는 MRI 조영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발된 조영제는 머리카락 굵기인 지름 0.1mm 수준의 미세 혈관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24시간 안에 소변으로 완전 배출돼 인체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이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1,2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의 입원 한 달 내 사망률은 14%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타틴이 염증이나 혈액 응고, 바이러스로 인한 세포 손상 등을 줄여주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장균 등 감염성 병원체를 5분 안에 검출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이오나노 헬스가드 연구단은 유전자를 증폭할 때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신속하게 병원체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는 별도의 형광신호 검출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전기 신호만을 이용해 작은 장비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바이오 물질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조병관 교수팀은 미생물 표면에 빛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부착해 이산화탄소 등을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인공 광합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노 입자가 빛을 받아 전자를 내놓으면 미생물이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아세트산으로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미생물이 값비싼 단이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아세트산으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14곳이 올해 1차로 245명을 공동 채용합니다. 이번 공동 채용에는 키스트와 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출연연이 참여해 연구직 161명과 행정직 84명을 선발합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까지며 다음 달 10일 서울과 대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통합 필기시험을 시행합니다. 기억 안 난다.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야, 니네 엄마 데리고 와. 어머니 등 교체할 게 많아요? 예? 9개. 9개요? 9개요? 정상에서 만나자. 지붕에 그게 내려앉았어. 오늘 이렇게 놨으니까 물이 또 새졌구나. 요즘 제일 좋은데 오후에는 YTN에서 고쳐주기 검열이 왔다. 가능성은 없다. 한 거 지금 토방 차까지만 해주고만. 미장 작업을 이렇게 해본 적이 그러게요. 없는데 처음이네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생신 축하합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전등 지붕 수리에 이어 고쳐디오 사상 첫 미장 작업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척척 수리를 해내는 모습이 든든하네요.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